200만이 넘는 중국인민의 망군이 행진할 때마다 부르는 군가인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조선 사람인 정율성. 그는 1914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율성의 외가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서구화된 지식인 집안이었다고 하죠. 정율성은 그의 삼촌인 최흥종이 목사였기에 최흥종의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놀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추움기에서 흘러나오는 서양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율성의 작은 외숙모인 김필래는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일하며 종종 음악회를 열었고, 정율성은 이 음악회를 통해 서양음악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죠. 이처럼 정율성은 외가의 영향으로 서양음악의 친숙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933년 19살이었던 정율성은 자신의 형을 따라 중국의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에 의열단에 가입하게 되죠. 이때 그는 소련의 레닌그라드 음악원 출신 여교수인 크린 오어에게 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웠는데, 정율성이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시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율성의 본명은 정부은이었는데, 정율성이 음악에 재능을 보이자 조선혁명간부학교장이자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선율로 성공하라는 뜻으로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정율성은 1936년에 중국의 좌파 청년들이 참여하던 5월 문예사에서 자신의 첫 작품인 5월의 노래를 만돌린을 연주하며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인 예난에 오게 되죠. 객관적으로 일본이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일본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는 중국 공산당을 보고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청년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정율성은 1939년 1월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후 당시 중국 공산당의 주력 부대였던 팔로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곧 팔로군 행진곡은 팔로군에 속한 군인들 사이에서 널리 애창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율성은 유격전가, 연안송 등 항일성이 짙은 노래를 작곡했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해방이 되자 정율성은 북한으로 갔고, 김일성의 신임을 얻어 조선인민군협추단을 창단함과 동시에 조선인민군협추단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 행진곡 등을 작곡했죠. 정율성은 6.25 전쟁이 한창 중인 1950년 9월에 중국으로 갔다가 3개월이 지난 12월에 중공군의 일원으로 돌아와 전선 위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51년에 정율성은 중국 총리였던 저우언라이의 요청으로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1956년에 북한에서 중국 공산당 쪽 파벌인 연안파가 숙청되는 것을 보고 아예 중국 국적을 얻어 중국에 정착했다고 하죠. 이후 정율성은 중국에서 작곡가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때 정율성은 홍위병들로부터 수많은 협박을 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작곡한 작품들의 대부분이 홍위병들로 인해 유실되는 등 시련을 겪었죠.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인 1976년에 정율성은 베이징 근교의 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62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1988년에 덩샤오핑의 명령으로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인민해방군가로 정식 지정되었죠. 또한 2009년에 중국 공산당은 정율성을 중국 공산당을 건국한 백인의 건국공신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